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장욱 대신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 시점에서 어떤 스몰캡을 보고 계실까요? 종목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셈 가지고 오셨는데 기업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생소하신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노셈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 전문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HBM이라는 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EMI 실드와 소우 싱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장비가 기존 사업부의 이제 메인 사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한 매출의 50% 정도가 EMI 실드와 소우 싱귤레이션 이쪽 장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MI 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한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이제 그 실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에 처음 이제 들어간 이후에 아이맥이라든가 이제 애플워치나 이런 데 등등에 다들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IT 기기수 출하 대수 자체가 조금 정체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조금 매출도 정체돼 있는 그런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너셈 작년 매출에서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EMI 실드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어떤 장비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EMI 실드 이외에 이제 소우 싱귤레이션 장비, 이제 HBM 마운터 및 리무버 네. 장비,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에 들어가는 신규 장비 이렇게 세 개가 조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EMI 실드가 아닌 소우 싱귤레이션 장비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칩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잘라서 이제 기판에 넣기 전에 이제 옮겨줄 때 역할을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의 H사가 조금 국내에서는 이제 완전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제너셈이 이제 조금 들어가서 19년부터 이제 국내 주요 고객사의 점유율을 조금씩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메모리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오사트 업체까지 데모 매출을 발생을 해서 조금 이제 매출 발생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HBM 마운터 및 리무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어 웨이퍼 사용할 때 같이 사용이 되는 장비고, 이건 뒤에 이제 공정 부분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내년 HBM4E부터 조금 이제 HBM 시장에도 적용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쪽과 관련해서도 신규 장비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모멘텀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지 체크포인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HBM 공정 투입인데 앞서서 살짝 짚어주신 것처럼 HBM용 후공정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제너셈의 장비는 HBM 후공정 안에서 또 어떤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까? 네, HBM 만드는 공정을 조금 크게 이제 6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이제 라미네이션, 백그라운드, 웨이퍼 소우, 다이 어태치, 그리고 이제 본딩과 이제 로직 다이에 붙이는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처음 라미네이션 공정에 이제 제너셈의 장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가 이제 D램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걸 만들 때 앞에 캐리어 웨이퍼라는 거를 가접해서 붙여줍니다. 이때 테이프로 간단하게 이제 캐리어 웨이퍼에 같이 붙이고 그다음에 공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떼어내고 웨이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캐리어 웨이퍼에 가접합하는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장비를 제너셈이 이제 HBM 쪽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딩에 들어가는 장비는 다이 어태치에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HBM을 만들어서 이제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그다음에 본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크로 범프라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렬이라는 게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불순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거를 해주게 되는데 그 제거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정렬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는 거를 다시 재정렬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에 HBM에도 들어가게 되면 신규 장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가에 당연히 호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만나보도록 하죠. R&D 연구개발에 좀 진심이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요. 매년 새로운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R&D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네. 제너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력의 한 30% 정도가 이제 R&D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유하고 있는
보는 캐파나 이런 거보다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역량과 그런 연구개발 인력의 이제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제노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8%를 이제 연구개발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제 1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 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장비라든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라든가 이런 신규 장비들을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 봐볼 만한 연구 역량이 있는 회사지 않을까 이렇게 봐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R&D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도 주가지만 실적이 또 중요할 텐데요. 주가 전에 실적 어떻게 올해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과 조금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매출액 기준으로 한 685억, 영업이익으로 한 69억 정도로 네. 이제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소우 싱귤레이션 장비의 매출은 조금 증가를 했지만 HBM 쪽이 장비사다 보니까 이제 증분으로 이제 캐파가 이제 1년 늘어나는 폭이 중요한데 올해 증분 HBM 쪽의 증분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작년과 올해 매출은 조금 비슷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을 놓고 봤을 땐 HBM4E로 단수가 올라가는 효과로 저는 HBM 캐파가 늘어나는 효과를 제너쌤이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도입되게 되면 신규 장비 매출이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내년에는 한 780억에 1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50% 이상의 성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실적은 작년과 비슷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주가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주가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너센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모멘텀이 많이 몰려있는 회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주가를 보신다고 하시면 올해 말부터 조금 주가를 계속 사모으시는 방법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4트릴리언, 4조 달러 이상의 이제 정도로 AGI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 투자를 봤을 때 항상 신규적인 새로운 장비가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는 장비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도입되는 시기에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사모으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놓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실적의 PER 한 10배 정도 놓게 본다고 하면 현재로도 50% 이상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10,000원 이상의 주가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드가 기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박장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